그런데 검찰은 법원보다 더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를 수사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요, 조상훈 4차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이제 거함이 침몰하는 것 같으니까 예. 다들 그 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공소청으로 만들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예. 뭐 지금 추세대로라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고, 그럼 이제 공소청으로 격화되면 역할도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 검사들은 네. 일반 다수의 묵묵히 일한 검사들은 아유 뭐 공소청에서 나 일하기 싫다 해가지고 지금 아마 사퇴 러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이나 혹은 조상원 4차장 같으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나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해왔죠. 그렇죠. 예. 예. 뭐 성남지청장서부터 전주지검장, 중앙지검장 할 때 성남 많이 FC, 했네요. 그다음에 타이 스타젯, 그다음 또 여기 올라와서 예. 도이치, 뭐 명품백, 뭐 쭉 수사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 보기에는 저건 뭐 완전히 편향된 수사하고 봐주기 수사하고 한쪽만 조지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탄핵 소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헌재에서 예. 기각이 돼가지고 됐죠. 돌아왔지만,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법정을 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검찰이야 행정부 소속이에요. 뭐 마음대로 하겠죠. 예. 그리고 징계 같은 것도 뭐 그냥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징계를 받게 되면 네. 뭐 해임 받으면 3년, 면직 받으면 2년 동안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뭐 또 사표를 내도 수리도 안 되고 하니까 더 들어온 걸 보지 말고 그 전에 그냥 먼저 나가자라고 네. 하는 것 같은데, 글쎄 그 들어온 걸 다 보더라도 어쨌든 중앙검사장까지, 그 중앙지검 4차장까지 했던 분이라면 배가 침몰을 해도 선장이 제일 늦게 내리잖아요. 그냥 거기서 욕 보시는 게 예. 지금까지 대접받은 거 그 역할을 한 거 아닌가? 그 값 치른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안타까움도 듭니다. 이게 의원님께서 이제 검찰 출신이잖아요. 부장검사까지도 하셨는데 조직이 어떻게 보면 최대 위기예요. 검찰 이제 위기 아닌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근데 더 위기인 거. 아이고 맨날 뭐 뼈를 깎는다 그래서 뼈가 남아 있냐 그러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 좀 드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 검사장하고 차장검사가 사표를 쓰면은 지금 수사나 공판 담당하는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앞으로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미 검찰 내부에서, 이건 진짜 슬픈 것 같은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또 줄 설 사람은 줄 서고 있지 않을까요? 뭐 있을 겁니다. 예. 있겠죠. 있는데 어차피 그 이재명 대표 후보에 대한 수사 혹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같은 거는 중앙지검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대검찰청한테 계속 보고를 하고 대검찰청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매주 수요일인가요? 중앙지검장하고 저 검찰총장하고 독대가 있어요. 예, 예. 거기서 이제 많은 광범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상 좀 단절된다는 거. 그렇다면은 아마 1차장하고 뭐 반부패 부장이나 네. 차장, 대검 차장 정도를 좀 낮춰가지고 아마 논의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수사가 뭐 안 굴러간다. 지금 저 김건희
여사의 그 뭐 샤넬이나 뭐 건진법사 뭐 이제 아이템이 많잖아요. 네, 예. 검찰은 진짜 바람 불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그 방향으로 눕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마 세게 몰아치면서 그래도 우리가 잘하지 않아? 라는 걸 줄 거예요. 근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통했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야,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두 번 속지 세 번 속냐, 네. 라고 하면서 안 될 거예요. 안 받아줘. 이러면서. 근데 네. 이 아주 아이러니한 게 네. 수사기소 분리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애초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집권했을 때 저의 아니기도 하고 우리 민주당 법사위의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돼요. 기소와 재판이 한 군데서 하면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수사 기소도 분리해야 됩니다. 왜? 확증 편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수사한 거 잘못된 거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어떻게든 뭉개가지고 숨기려고 그래요. 예, 예. 이거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되거든.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뺐고 KFBI를 만들어서 거기 수사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야. 검사 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장도 못하고 뭐 수사 지휘도 못하고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못해요. 수사만 해. 그리고 경찰청 그 국수본에서 와서 합쳐가지고 KFBI를 만드는데 그럼 검찰에서 뭐를 하냐? 정말 검찰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수사기관이 가장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공권력의 작용이거든요. 그거를 최근접 거리에서 스크린을 하고 막고 독직 사건이 일어나거나 뭐 안 좋은 게 나오면 직접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해서 수사기관을 밀착 마크하는 그 역할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영장도 있고 기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수사 지휘입니다. 수사 지휘. 수사 지휘. 원래 그거 하라고 생긴 게 검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권 보장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 그때 당시에 적폐청산 주도 세력이. 예. 왜? 검찰에서 이걸 떼가지고 주는 건 좋은데 경찰은 뭐 딴 거 필요 없어. 수사권 독립. 독립을 한다는데 수사 지휘 계속해서 노예 생활 계속하라고 안 해. 해서 어정쩡하게 뭐 6대 범죄, 2대 그렇죠. 범죄 이런 식으로 편법을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지금 된 건데 네. 이제 와서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하면 애초 얘기대로 수사 지휘하고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거 안 하고 그냥 수사기관에서 기록 주고 초안 잡아주면 그거 가지고 공소장이나 써라? 그러면 검찰청을 왜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저기서. 일 잘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충 수사도 하지 말래. 그것도 수사래. 네. 그러면 검찰청은 다 빼주고 딴 데 주고 앞에 뭐 저 변호사 사무실 한층 정도 빌려서 옛날에 영국처럼 네. 공소 담당 변호사처럼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되는 거야. 수사 지휘 안 할 것 같으면. 예. 거기다가 아마 개헌하면 영장 청구권도 수사기관한테 바로 줄걸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거는 정말 좋은 얘기인데 네. 검찰은 절대 악입니다. 그래서 저 절대 악은 무조건 두드려 패가지고 다 빼들어야 되고 공수처는 절대 선이야. 그래서 저기는 기소를 해도 되고 영장을 해도 되고 다 해도 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라는 게 지금 그 생각이에요. 근데 세상에 수사 권력에 절대악이 어디 있고 절대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문제지. 그러니까. 그리고 제도가 도저히 어느 한 기관이 독주할 수 없게 수사기관은 검찰이 마크하고 검찰은 법원이 마크하고 1심은 2심이 2심은 대법원이 이렇게 켜켜이 제도적으로 방어를 하고 견제를 하고 균형을 갖도록 하는 게 이게 형사사법 체계인데 그거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경찰 국가에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라고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데 제 변호사님하고 예전에 방송에서도 좀 다뤘었어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그
영장 뭐 집행하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공수처가 뭐 불법으로 뭐 영장을 발부받았다더니 불법으로 집행을 한다는 등 그때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앞으로 뭐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로 많이 뺏는다고 해도 그 앞으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도에서 봤듯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의 중앙선대위 산하에 사법개혁 구상을 담당하는 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바로잡는 게 국민 주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사법 피해자로 이재명 후보를 꼽았습니다. 그 앞부분은 뭐 제가 봤을 때 단어가 틀린 단어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독립성 이런 거 중요하죠. 아니 거꾸로 중요한데. 일을 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완전히 침해하면서 그게 자기들 과제래. 근데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인 사법 피해자다. 이거는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뭐 예. 그러면 저 전합체가 왜 저렇게 나왔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예.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야 하는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을 운운하고 청문회를 열며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야당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고요. 이재명 후보자는 사법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된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다면 후보자가 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게 명백하고요. 오히려 사법부의 조금 잘못된 판결로 수혜를 본 최대의 수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사법부의 태업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엄청난 어시스트로 지금 이걸 피해가고 있는 거지. 구할은 윤 대통령, 네. 일할은 법원. 일하는 법원. 일할 법원. 일할 중. 아니 영장 기각했죠. 예. 뭐 그렇습니다. 때마다 무죄 예. 써주죠. 아, 사건 재판 기일 다 연기해 주죠. 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런 대접 저도 형사 피고인 해봤습니다만은 저런 대접 한 번이라도 좀 받아봤으면 소원이었겠다. 최근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2심에서 전체적인 발언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판사님들 세 분, 네. 그리고 또 파기환송심에서 기일을 한 달 뒤로 변경해 준 형사 7부 판사님들, 이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 그렇게 문장별로 탕탕히 쳐놓은 그런 판결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때 무죄가 나지 않았으면 이미 그렇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을 확정됐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그게 제일 아니 근데 그거보다는 23년 9월에 네. 영장 기각한 유창훈. 유창훈 그렇죠. 또 공직선거법에서 파기환송된 거 그때도 또 그랬고요. 혐의가 예, 전에. 소명되나 구속은 하지 않았던. 아니 그- 뭐 야당 예. 저 제일 야당의 대표로서 네. 항상 저 공적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네. 뭐 증거인멸이나 뭐 주거인멸 도주우려 네. 뭐 부인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대통령은 영장이 쑥 나와요. 그 진짜 거슬러 올라가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또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